안녕하세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진짜 전문가들 각종 기관에 있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나온 얘기입니다. 예. 이미 작년에 이제 종부세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집을 30채를 가지고 있고 40채를 가지고 있는데 집을 팔아서 종부세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종부세를 뭐 수천만 원을 내는 거죠.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만큼을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올해 또 내고 내년에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서 떠넘겨야 자신들이 헤어날 수 있는 거지, 저 상태로 계속 종부세 쭉 내면서 계속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섯 채, 일곱 채,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부동산으로 싹쓸이해서 정말 수십억 원의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끌고 왔다라는 거죠. 최대한 현금화하고 빠져나왔어야 될 시기를 지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오래된 주택에 1가구 1주택으로 있는 사람 혹은 무주택으로 전월세 있는 사람들을 벼락거지라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엄청 폄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다중채무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앞으로 사람들의 연민, 뭐 배려 이런 걸 전혀 기대 못 하게 됐어요. 왜? 너무 많이 싹쓸이하고 너무 많은 폐악질을 해놔서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거제도의 아파트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뭐냐면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거제도에 다 몰렸대요. 싸다고. 비규제 지역이라고 유튜버들이 거제도 지역을 뭐 지역 짓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사고 팔고 난리였대요. 전체 거래 건수가 가구 수를 훨씬 넘어섰대요. 분양권이 너무 치솟아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누가 뒤집었습니까? 현지에 살고 있는 실제 수요자들이 다 뒤집어쓴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들이 투기꾼들이 거제도를 몰려들었을까요? 과연 거제도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전국에서 그런 일이 다 벌어졌던 거죠. 사실상 범죄자들인 거죠. 근데 이런 범죄 행위를 그동안에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데서 이런 사기 행각들, 조작질을 내버려 뒀던 거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절대 잘했다고 얘기 들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뉴스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사기 행각, 뭐 투기 행위를 앞장서서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을 거예요.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짓에 동원됐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러한 거대한 사기극 조작판을 판 다른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거제 반도 유보라라고 하는 아파트는 292가구인데 이게 손바뀜이 341건이었대요. 일부 가구는 두세 번 이상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지역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한 그 현황 조사는 그 별도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 조작질하면 뭐 벌금 때리고 해서 그 인력들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원 마련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야 거제도 사는 그 실거주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이런 뭐 폐악질들, 부동산 관련한 폐악질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정부가
그러한 짓을 해도 무방하다, 괜찮다라고 시그널을 준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인 거죠. 그리고 사실상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철저히 법적으로 처벌하고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래야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 거 아닙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 집을 빚을 내서 삽니다. 일정 부분.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평생에서 빚을 갚고 그 온전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거기서 삽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집을 주식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막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되게 영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한 곳에 뿌리박고 안정적으로 사는 정주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 유목민의 삶을 사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뭐 유목민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부자 되고 경제적 자유 얻는 것처럼 언론에서 다 퍼뜨려 놔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환상에 취해 가지고 있던 그런 신기루, 그런 욕심, 욕망들이 서서히 깨어나지 않을까요? 미국이 기준금리 6번에서 7번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1.75%, 뭐 2% 된다라는 거죠. 한국은 최소 한국도 미국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실제로 6번에서 7번 올린다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그 정도로 안 올리고 대략 한 1.5% 정도 수준에 그쳤다 치자고요. 그렇게 보고 한국 기준금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 3번 올려서 1.25에서 0.75% 플러스에서 2.0 정도 만든다. 이 정도가 제일 그나마 무리하지 않고 보는 수준이 돼버렸죠. 벌써 이제는. 미국이 6, 7번 올린다고 얘기하니까 6, 7번 말고 한 4번 정도 올린다. 근데 4번 올리는데 한 번은 0.5% 올리고 나머지 3번은 0.25%씩 올린다. 그럼 1.25% 되는 거거든요. 지금 0.25%니까 합치면 1.5% 정도 되잖아요. 그래, 그 정도 수준에서 한 4번 정도에서 끝내고 한국은 2.0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2022년이 그냥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 거예요. 이제 바람이 돼버렸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 오른다라는 건 되게 높게 보는 수치였는데 지금은 높게 보는 수치가 아니라 그냥 무난한 수준이 돼버린 거죠. 어이가 없죠. 근데 그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 2% 되면 시중금리는 뭐 지금도 뭐 3.7에서 5.2%라 그러는데 다음 달 되면 뭐 6% 된다고 얘기하는데 1.25인 수준이 돼서도 나중에 1.5 되고 1.75 되고 2% 되면 시중금리 8% 그냥 간다. 8%에서 10% 그냥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 다중채무자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미국이야 뭐 집 뺏기고 난 다음에 그래도 노마드랜드로 뭐 차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겠지만 한국은 그 정도로 그냥 그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 거죠. 집 다 뺏기고 난 다음에도 집을 경매 처분해 가지고 빚 잔치하고 난 다음에도 남은 빚은 또 고스란히 그 채무자한테 평생 갚아야 되는 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빚 갚아야 되고 다 못 갚으면 자식들한테 또 빚이 되물려지는 거죠. 이게 그냥 적당히 대충 봐도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냐고요? 아니죠. 경제 충격, 경제 쇼크 이런 것들로 자산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아비규환이 초토화가 되는 거죠.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계속 올린다는데 무리하게 빚내 가지고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안 쉬운 거죠. 절대로 안 쉽죠. 빚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지 남이 대신 갚아주는 거 없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남들도 생각한다. 내가 잔머리 굴려 가지고 이렇게 벌 거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고 나의 상황이 변수가 생기고 세상이나 나라의 주변 상황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맞게끔 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연거라고 비투 다 해버리면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바로 자빠진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인생이 지옥이 펼쳐지는 건 남들한테는 다 천국인데 나한테만 지옥인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다주택 다중채무자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 안 팔리면 그냥 안고 쓰러지는 거예요. 주식이야, 비트코인이야, 손절매하고 1,000원에 샀어도 700원에 낮춰가지고 처리하면 300원 손실 보고
나머지는 그래도 쳐낼 수 있는 건데 주식은 주식은 비트코인은 그게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쉽게 안 팔린다라는 거죠. 거래 자체가 절벽이라는 거죠. 서울이 지난 12월 달에 거래 건수가 뭐 1000건대라는데 1088건 막 이러고 있는데 올해 22년 1월 달에는 어떻게 되나고요? 1000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이게 정상이냐라는 거죠. 거래가 없다라는 건 안 팔린다라는 거고, 안 팔린다라는 거는 적정한 가격으로 내놓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뭐 일부 건매를 조금씩 내놓는다 그러는데 그것 또한 잠시 잠깐이겠지. 언제까지 계속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뭐 더더군다나 지금 대출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판이라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들도 사기 어려운 게 지금 현재 모습인 거죠. 점점 더 이렇게 되어가고 종부세도 올라가고 뭐 각종 세금도 올라가고 뭐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뭐야 의료보험도 이제 뭐 따로 분리해가지고 낸다 그러고 이래저래 뭐 세금만 더 폭증할 게 앞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감당하겠냐고요. 그나마 그동안에 벼락거지 소리 듣고 뭐 빌거지 정거지 뭐 이런 소리 들은 사람들이 어쩌면 또 현명하고 괜찮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처지가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투기판에 못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현명해서 팔 거 다 팔고 깔끔하게 딱 현금화시켜 가지고 스테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랬건 저랬건 간에 이번 그 무리한 투기판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아마 앞으로 현실을 좀 더 냉혹하게 냉정하게 내다보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아닌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은 이제 답 없는 거죠. 주민은 말소자든 아니면 파산한 사람이 됐든 뭐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네들이 우리네 삶에 스스로 표본이 될 거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인생 망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돼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는 거죠. 집 가지고 장난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사기꾼들, 투기꾼들, 오만 협작꾼들 관련해가지고는 철저하게 법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LH공사의 직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 고위직 관료든 신입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10년, 20년 종신형 같은 엄청난 징역 처벌을 되게 길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적 이익을 취해 가지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불법적인 돈을 번 사람들은 전액을 재산 추징하고 전액뿐만 아니라 2배, 5배, 10배 환수 조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절대로 사기치지 못하게끔 이 사회를 엄격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더욱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져서 뭡니까 경제 수지도 좋아지고 정부 부채 1000조인 것들이 뭐 900조, 800조, 500조 제로 이렇게 흑자국이 되고 가계 부채도 정리되고 기업 부채도 정리되는 그런 좀 부채국이 아니라 채권국이 되는 그런 날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무쪼록 개인이든 나라든 기업이든 빚지고는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지금 현재 모습들이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